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충격이 연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JMS 편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국민 앞에 나선 피해자들의 폭로로 더욱 울림이 큽니다. 오늘 토마토픽에서는 다큐멘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성교회 총재 정명석 씨는 1945년 2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셋째로 형 2명과 남동생 셋, 그리고 여동생 1명이 있습니다. 형들이 신학교에 입학한 뒤 정 씨는 집안일을 돌보며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동네 청년들의 무속행위를 흉내내는 놀이에 심취했습니다. 나중에는 또래들을 주도해 이 놀이를 즐겼는데 훗날 남한 산성에서 70일 기도를 하면서 영계를 깨달았다고 신도들을 미혹하거나 거침없고 대중 친화적인 JMS 퍼포먼스를 펼친 것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씨는 어렸을 때부터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나 배구를 할 때면 스트라이커로 나서 주목받는 플레이어로 뛰고 싶은 열망이 강했지만 작은 체구 때문에 늘 뒤에만 섰습니다. 짝사랑했던 여자에게 거절당한 경험도 심리 형성에 크게 작용했는데 그가 거절당했던 여자의 집에 반드시 미래의 검은 차를 몰고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오리라 맹세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JMS 행사 중 스포츠 대회에 유독 축구와 배구가 많은 점, 미모의 여신도들, 특히 여대생들을 치어리더나 고적대로 다수 응원전 등에 동원한 것도 여기서 기인된 듯합니다. 두 형 모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정 씨 역시 초기에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1969년 군을 제대한 뒤 교회를 다니다가 1975년 통일교를 접촉합니다. 정 씨 말로는 통일교를 정탐하라고 예수가 명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정 씨가 독립적인 교리를 세우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씨의 성범죄가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 1984년입니다. 월간 현대종교의 피해자의 성추행 폭로수기가 게재됐습니다. 그 뒤로 정 씨가 2007년 중국 공안에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23년간 여신도 성폭력 범죄 혐의로 고소 입건되거나 소송을 당한 게 줄잡아 10건입니다. JMS 측 회유와 협박을 뚫고 접수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8년 8월 12일이 처음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여신도 5명을 강간치상한 혐의 등입니다. 그러는 사이 정 씨는 대만과 홍콩, 일본, 중국을 유유히 돌아다니며 각국 여대생들을 끊임없이 성폭행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어린 여신도들도 수시로 불러 성폭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007년 6월 2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이모 검사가 면직 처분됩니다. 헌정사상 검사가 면직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2005년 9월 30일 정 씨에게 반 JMS 활동가 모임인 엑소더스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해 전달한 혐의입니다. 당시 정 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홍콩으로 도주한 상황이었고 엑소더스가 체포조를 꾸려 정 씨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이 검사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중에는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 검사뿐만 아닙니다. 정 씨가 중국 요녕성 안산시에 숨어있던 2006년 8월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윤모 씨가 엑소더스 활동가들의 뒷조사를 한 뒤 정 씨에게 보고한 혐의로 해임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도영 엑소더스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와 언론계, 대학 등 사회 곳곳에 신도들이 뻗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여신도 5명을 강간치상 또는 중강 재추행한 혐의로 2008년 2월 27일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여자를 허락하셨다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죄질을 고려하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형량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5명에 대한 정 씨 혐의 중 2명에 대한 죄를 무죄로 선고합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2심은 무죄 2건 중 1건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정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09년 4월 23일 형을 확정합니다. 정 씨가 10년간 복역하는 동안 엑소더스와 피해자들은 JMS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교세가 다소 위축됐을지언정 건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JMS와 정 씨를 깊이 연구한 종교 전문가들은 정 씨가 외국으로 도주한 뒤 평신도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가족들이 세력을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씨의 큰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정 씨가 해외 도주 중인 것을 해외 선교 활동이라고
평신도들이 믿게 한 것도 정 씨의 가족들로 보입니다. 물론 이들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정 씨가 지정한 사람을 가족들이 JMS 재정관리자로 세우거나 정 씨의 형으로 하여금 JMS 내 갈등을 해결하도록 한 것도 결과적으로 정 씨가 JMS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요인이었습니다. 정 씨는 2008년 2월 2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뒤 3심에 걸쳐 1년 동안 재판을 받았는데 판검사 출신의 막강한 정관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인천지검장 출신으로 삼성사건 특별검사를 역임한 조준웅 변호사와 서울 남부지검장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재판을 받을 때에는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신기남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나섰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선임된 변호사는 총 20명. 얼추 수임료만 잡아도 수억 대. 정 씨는 이 돈을 어떻게 댔을까요? 당시 이 부분은 조명되지 않았지만 만일 JMS 자금을 변호사비로 지불했다면 명백한 횡령죄입니다. 정 씨는 2022년 10월 28일 여신도들을 상습 중간간한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번 1심에도 국내 초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비롯해 10여 명이 넘는 호화 변호인단을 방패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변호사비를 어떤 돈으로 지불할지 관심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과 비판이 평범한 JMS 신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 범죄가 그렇지만 평신도들도 피해자입니다. 정 씨와 측근들의 천인공노할 범죄가 드러난 것도 전현직 신도들의 용기 때문이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토마토픽이었습니다.